네, 비서실장님께 네. 오늘 그 대통령 직속위원회 두 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대부분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그 가장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과제 해결 위원회로 꼽을 수 있는 게 저는 2050 탄소 중립 위원회 하나 하고 그다음에 구성된 지는 비록 오래됐지만 어쨌든 여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거 굉장히 우리 사회의 존망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탄소중립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탄소중립 이행 관련 사업과 내년 예산안을 좀 종합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저희 의원실에서 위원회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기재부가 참고차 예산 분류해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받은 게 전부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예산을 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재부한테 자료를 요청하라고 저희 의원실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이제 기후 위기 대응에 가장 중요한 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탄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탄중이가 도대체 지금 물론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떤 위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여기에 이 위원회의 그 기능과 역할, 목적에 맞게 지금 위원회가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일단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사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2005년도에 사실 시작이 됐는데 지금 벌써 16년 차고,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작동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출산율은 떨어져서 지금 드디어 올해 우리는 0.84라고 하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과연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조나 아니면 예산이나 아니면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는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결산 때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에 찢어져 있는 예산들을 그냥 모아놓은 거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여기에 이게 무슨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된 예산인가 싶은 그런 예산까지도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근절 이런 것도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게임 관련된 예산도 여기에 저출산 거기 예산이 46조 7천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을 다루고 있는 위원회, 대통령 직속위원회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탄소중립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공정한 전환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적더라고요. 공정한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면 개편을 해나가는 데 필요로 되는 부수된 그러나 중요한 어떤 사회 전환에 대한 대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탄중 예산, 이행 예산 11조 8,723억인데 이 중에 공정한 전환 예산은 4.54%, 5,399억이고, 그 다음에 기후 대응 기금에서도 이게 2조 4,545억인데 이 중에서도 공정한 전환에 해당된 예산은 7.2%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공정한 전환이라고 하는 게 산업 구조의 재편 때문에 발생할 다양한 어떤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 과연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충분한가? 저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그 위원회,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위상과 지금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과 그 다음에 그 기능에 맞게 내년도 예산이 책정됐는가를 한번 봐주시고요.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9개인가 그래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 중심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고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왔고 좀 더 해야 될 부분은 서영수 위원장하고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만나서 논의도 했고 말씀 주신 대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탄소중립위원회는 그 아시는 대로 제일 최근에 일천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료라든가 이런 게 아마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이런 등등을 챙겨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 문제하고 한번 정책실에서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중이도 그렇고 그 저출산위원회도 그렇고 독자적으로 사전에 각 부처에서 편성한 예산을 위원회의 사업에 맞게 종합해서 사전에 이거를 검토하는 이런 권한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도 저출산 예산을 따로따로 다 각 부처에 찢어져 있는 걸 봐야 되고 한중이도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기보다 네. 위원회 권한과 관련된 문제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런 관점에서 전체 들여다봐서 따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